힌트 플레이로 이해도 99.9%, 이해도 99.9%를 달성하였습니다. 마지막 0.1%는 직접 플레이하시겠습니까? 여태까지와는 다른 문구. 한결의 손이 무엇에 홀린 듯 Y 버튼을 터치하자 캡슐이 열리며 현실 세상으로 돌아왔다. 푸시시시식 대시. 압력이 빠지는 소리와 함께 캡슐의 뚜껑이 열렸다. 한결은 근육이 다 빠진 관철에서 형용하기 힘든 아픔을 느끼며 몸을 일으켰다. 아니, 너 어떡해? 호철이 입을 쩌억 벌리고 한결이 있는 곳으로 달려왔다. 형, 움직여. 내 맘대로 움직인다고. 시계를 보니 캡슐에 들어갔을 때로부터 5분도 채 지나지 않은 상태였다. 하지만 그 5분의 시간 동안 수만 년이 흐른 듯 느껴졌다. 한결의 머릿속으로 그간 있던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별표 사인 별표 사인 별표 사인. 일주일 전. 한결은 가상현실 게임 무너진 엔트로피에서 플레이어 최초 만렙까지 단 1레벨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고지가 눈앞이었는데 저도 모르게 깨문 아랫입술에서 피가 터졌다. 한결은 비릿한 피 맛을 느낄 새도 없이 좌측에서 날아오는 마법을 피해 뒤로 펄쩍 뛰어야 했다. 펑! 마법이 일으킨 열기가 얼굴로 확 끼얹어졌다. 직접 경험해보니 대단하긴 하네. 용 문양이 새겨진 방패를 들고 있는 남자 황제용이 철창을 어깨에 탁 튕기며 말했다. 방패에 있는 황금 테두리는 랭킹 1위를 달성한 길드에게 주어지는 명예보상이다. 랭킹 2위 길드는 은색, 3위는 동색 테두리를 부여받는다. 사람들이 드래곤 길드 길마가 이렇게 치졸한 사람인 줄 알아야 할 텐데. 한결이 이를 악물며 말했다. 저런 녀석에게 속은 자신이 너무 한심해서 토악질이 나올 지경이었다. 소문처럼 특수부대 그런 출신이에요. 세대 길드의 전력의 절반을 혼자 상대하다니 그 진짜 우리 길드 안 들어올래요? 오른편에 서 있던 유리아가 자신의 키보다 거대한 고목나무 지팡이를 손가락으로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녀의 온몸을 감싸고 있는 망토에선 은빛 테두리가 번쩍였다. 헛소리 말고 빨리 끝내자. 앞으로 벌어질 일을 저 녀석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기대되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는 우뚝 솟을 정도의 큰 덩치를 가진 육중철의 목소리에 던전이 흔들리며 돌 부스러기가 한결의 머리 위로 떨어졌다. 중철이 자신에게 어울리는 거대한 대검을 등 뒤에서 뽑아들었다. 검 손잡이엔 동색 테두리를 부여받은 메달이 달랑거렸다. 훅 한결이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완벽한 컨디션이어도 힘든 상황이었다. 하물며 세대 길드와의 끝없는 혈전 끝에 만난 3명의 길마를 동시에 상대할 힘 따위 전혀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다. 이런 함정에 내가 2번 당할 것 같아. 리스폰이 되면 너희들의 말단 지부부터 모조리 깨부숴. 으하하. 리스폰. 그 다음 뭐가 기다리는지 알면 그런 소리가 안 나올 텐데 말이야. 육중철이 한결의 말을 끊고 들어오며 던전이 터져라. 큰 소리로 웃었다. 분노한 한결이 뭐라 말하려 했지만 순간 치밀어 오르는 현기증에 애검을 땅에 꽂으며 겨우 넘어지지 않게 버틸 뿐이었다. 극독으로 인해 체력이 떨어집니다. 단전의 타격을 입어 오러 사용이 제한됩니다. 극심한 고통을 차단하기 위해 몸이 마비됩니다. 1인 공격대라 불리는 게 허명은 아니었던 것 같다만 그 명성도 이제 끝이네. 황제용의 철창이 유리아의 마법과 함께 한결의 목을 향해 찔러 들어왔다. 사망했습니다. 레벨과 능력치가 떨어집니다. 리스폰까지 99분. 로그아웃 하시겠습니까? 별표 사인 별표 사인 별표 사인. 캡슐이 열리며 누워있던 한결이 눈을 떴다. 그의 몸은 게임 속과 다르게 뼈만 남은 게 아닐까 싶은 정도로 야위어 있었다. 호철이 형한테 전화. 호철이 형에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뚜대시 대시 강한결. 무슨 일이야? 한창 게임하고 있을 시간인데. 형, 빨리 올라와줘. 대시 무슨 일이야? 지금 게임을 할 수 없는 상태여서. 대시 그래, 알겠다. 바로 올라갈게. 후. 한결의 호흡이 점점 거칠어졌다. 그의 축 늘어진 사진은 무심히 버려진 쓰레기처럼 널브러져 있었다. 잠시 후 한결이 있는 방문이 열리며 190cm가 넘어 보이는 키의 근육질을 자랑하는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가상현실 게임에 접속할 수 있는 캡슐 앞으로 와 어린아이보다 가벼운 한결의 몸을 번쩍 들어 옆에 있는 휠체어에 앉혔다. 왜, 게임은 이제 재미없는 거야? 호철은 한결의 목이 꺾이지 않도록 휠체어에 고정하고 옆에 있는 약통에서 알약 3알을 꺼내 물과 함께 한결에게 먹였다. 몸을 움직일 수 없는 현실에 공황 발작이 오던 한결은 약을 먹고 시간이 흐르며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다.
푹 아니 그 죽었어. 한결이 길게 말하고 싶지 않다는 듯 눈을 감았다. 그래, 먹을 거라도 가져다 줄까? 또 필요한 건 없어? 1시간 정도 후에 다시 올라와 줄 수 있어? 한결이 시계를 보며 말했다. 알겠어. 쉬고 있어. 1시간 있다가 다시 올게. 고마워. 호철이 나가고 한결의 굳게 닫힌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고지가 코앞이었는데 말렙을 앞두고 판단이 흐려졌다. 레벨업을 방해만 하던 대형 길드들이 손을 내밀 때 알아봤어야 했다. 너무 들떠서 그들이 하는 제안을 고지곳대로 받아들여 버렸다. 평소 같았으면 절대 하지 않을 실수였다. 젠장. 최초 말렙에게 주어지는 상금이 몸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혹 치료를 못하더라도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방편이었다. 부모님이 물려준 재산도 이제 동이 나고 있었다. 돈이 없으면 호철이 형도 결국 떠날 것이고 사지가 마비된 몸으론 살아갈 수가 없다. 아직 끝난 건 아니야? 게임 무너진 엔트로피의 랭킹 검색해줘. 게임 무너진 엔트로피의 랭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넬비 98. 경험치 56% 황재용. 2. 넬비 98. 경험치 12% 유리아. 3. 넬비 98. 경험치 5% 강한결. 4. 넬비 97. 경험치 72% 육중철. 5. 넬비 96. 경험치 52% 도예리. 6. 넬비 96. 랭킹 3위까지 밀려나 버렸다. 솔직히 길드 랭킹 1위, 2위의 길드 마스터인 황재용과 유리아를 따라잡을 방법은 요원했다. 아예 방법이 없는 건 아니야? 그들이 한결을 방해한 것처럼 한결도 그들을 방해한다면 아예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다. 장비도 레벨도 아닌 컨트롤이 90%를 차지하는 무너진 엔트로피의 특성상 아직은 미약하지만 희망이 남아있었다. 대시 으하하. 리스폰. 그 다음 뭐가 기다리는지 알면 그런 소리가 안 나올 텐데 말이야. 다만 육중철에 했던 말이 불길하게 떠올랐다. 다시 접속해보면 알겠지? 1시간이 지나 호철이 다시 방으로 들어왔다. 캡슐에 다시 눕혀져 기형. 호철이 한결의 눈물 자국을 닦아주더니 말없이 한결을 캡슐에 눕혔다. 평소 한결의 성향을 알기에 그저 묵묵히 할 일을 할 뿐이었다. 별표 사인 별표 사인 별표 사인. 리스폰까지 1분. 30초 20초 10초 1초. 부활한 한결을 맨 처음 반겨준 건 코를 찌르는 피 냄새였다. 현실의 감각과 99%의 싱크로율을 자랑하는 가상현실 게임 무너진 엔트로피는 인간이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을 재현해낸다. 환하게 밝아졌던 시야가 점점 돌아오면서 척추를 타고 소름이 올라왔다. 마을의 경비병이 모두 죽어있는 모습은 게임 내에서 수많은 전장을 다녔던 한결이 보기에도 기괴한 모습이었다. 사방을 가득 메우고 있는 금, 은, 동 테두리의 깃발은 이 참상을 누가 일으켰는지 단박에 알려주고 있었다. 어떻게 이곳에 리스폰 될 줄 알았냐고요? 태양 길드 마스터 유리아가 특유의 조소가 담긴 표정을 지었다. 그녀의 지팡이에서 붉은 광선이 쏘아졌다. 체력이 일남고 오러가 바닥난 상태로 부활한 한결은 유리아의 마법 광선을 감당할 수 없었다. 사망했습니다. 레벨과 능력치가 떨어집니다. 리스폰까지 98분. 로그아웃 하시겠습니까? 정답. 모든 리스폰 포인트를 우리가 점령했습니다. 물결표 사인. 캐릭터가 사망한 한결은 유리아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별표 사인 별표 사인 별표 사인. 캡슐이 열리고 한결은 호철을 부를 필요가 없었다. 호철이 아직 방에 있었기 때문이다. 한결아, 왜 벌써 호철이 한결의 상체를 일으켰다. 넥스발. 한결은 호철에게 그간 있던 일을 이야기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지 않으면 마음이 그대로 무너져 내릴 것 같았기 때문이다. 다행히 아직 약효가 남아있어서 공황장애가 오지는 않았다. 호철은 한결의 말을 묵묵히 들어주었다. 나는 게임은 잘은 모르지만 이제 랭킹이 5위까지 밀려났고 그들도 철수하지 않았을까? 호철의 말은 한결에게 전혀 위안이 되지 않았다. 호철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98분의 시간이 흘렀고 한결은 다시 게임에 접속했다. 별표 사인 별표 사인 별표 사인. 사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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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결이 아무리 시간을 꼬아서 접속해도 어딜 가도 세대 길드가 기다리고 있었다. 피냄새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나는 5초간의 여정. 호철이 게임사에 전화해서 항의도 해보았지만 유저 간에 벌어지는 일에 절대 간섭하지 않고 자유도를 보장하는 신념을 가졌다는 게임사는 그 어떤 조치도 취해주지 않았다. 한결에겐 게임 말곤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생체 인식을 통해 단 한 개의 캐릭터만 만들 수 있는 무너진 엔트로피이기에 추가 캐릭터를 만들 수도 없었다. 뇌의 신호를 읽는 가장 발전된 형태의 가상현실 게임인 무너진 엔트로피를 제외하곤 한결이 할 수 있는 다른 게임도 없었다. 무엇보다 한결은 현실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었다. 약효는 오래가지 못했고 먹을수록 내성이 쌓였다. 접속하고 사망하고 그들의 만행은 결국 한결의 레벨이 1이 될 때까지 멈추지 않았다. 어떻게든 일주일을 참고 접속해도 마찬가지였고 한 달을 참고 접속해도 마찬가지였다. 소리치고 울분을 토하고 포기하고 다시 도전하고 슬피 울다가 미친 듯이 웃었다. 제발 게임을 할 수 있게 만이라도 해줘. 나중엔 1레벨이 되면 멈추겠지 하는 마음으로 망연자실했다. 그렇게 98번의 사망 후 결국 1레벨이 되었을 때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붉은 배경의 시스템 메시지가 뜬 건 한결이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사망했습니다. 힌트 플레이를 경험하시겠습니까? 힌트 플레이? 직업을 유지할 레벨과 격이 부족하기에 LB1 초보자가 된 한결이 화면이 지직거리는 공간에 서서 붉은 시스템 창을 바라보았다. 온라인 게임이 아닌 타이틀 게임에선 유저가 너무 많이 사망하면 게임 클리어를 돕기 위한 힌트 모드 같은 게 있기도 하지만 무너진 엔트로피는 온라인 게임이다. 이 게임에 힌트 같은 게 있다는 건 금시초문이었다. 그리고 이 지직거리는 공간은 무엇란 말인가? 한결이 수많은 의문을 남긴 채 바이 버튼을 터치했다. 힌트 플레이가 시작됩니다. 멈추지 않는 의지가 발동합니다. 주마등. 그건 주마등과 비슷했다. 일생이 통째로 한결의 머릿속으로 흘러들어왔다. 그걸 체험할 땐 시간이 오롯이 흘렀으나 빠져나오고 나니 모든 것이 순식간에 지나간 듯 느껴졌다. 한결은 검사 클라스의 새 지평을 본 느낌을 받았다. 여태까지 했던 건 아무것도 아니었다. 진짜 베스트 플레이는 방금 겪은 힌트 플레이가 펼친 것이다. 그런 감동도 잠시. 이해도 0.1%를 달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힌트 플레이가 시작됩니다. 멈추지 않는 의지가 발동합니다. 한결의 머릿속으로 이번엔 검사가 아닌 마법사의 삶이 전송되었다. 이해도 0.2%를 달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힌트 플레이가 시작됩니다. 멈추지 않는 의지가 발동합니다. 마법사의 힌트 플레이가 끝난 후에도 전송은 계속되었다. 무너진 엔트로피 그게 이미 공개된 직업뿐만 아니라 공개되지 않은 히든 클래스까지. 한결은 그 모든 직업을 직접 플레이하는 것처럼 느꼈다. 게다가 그 플레이 하나하나가 베스트 플레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마치 수천억 개의 평행우주 중 각 클래스별로 제일 잘 플레이한 것을 찾아서 경험하는 느낌이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플레이의 엔딩이 마녀 릴리스에 의한 지구 멸망이라는 것이었다. 이해도 25.2%를 달성하였습니다. 253번째 힌트 플레이가 시작됩니다. 이제 그만. 제발 멈춰. 세상의 멸망을 반복해서 경험할수록 한결의 심장은 깊게 침몰했다. 그렇게 하지 마. 훈수 두고 싶었지만 몸은 알아서 움직였고 정해진 루트를 수행했다. 마치 잘하던 게임의 컨트롤러를 누군가에게 빼앗겨 그저 구경만 하는 신세로 전락한 기분이었다. 그런데 그 모든 결말이 패배라면 어떻겠는가? 멈추지 않는 의지가 발동합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절대 멈추지 않았다. 이해도 99.9%를 달성하였습니다. 마지막 0.1%는 직접 플레이하시겠습니까? 새로운 팝업이 떠오른 건 999번의 반복 끝에 이해도 99.9%를 달성했을 때였다. 한결은 새로운 문구를 보기 직전 지구 멸망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은 상태였다. 999번의 지구 멸망이라는 시행착오 끝에 마침내 릴리스를 이길 방법이 떠올랐을 때 직접 플레이하겠냐는 새로운 팝업이 한결의 눈앞을 밝힌 것이다. 드디어 직접 할 수 있어. 천천히 캡슐 속에서 몸을 일으켰다. 앙상하게 뼈만 남은 전신에서 삐그덕거리는 관절통이 올라왔다. 아니, 너 어떻게? 황당한 표정의 호철이 한결에게 물었다. 형, 움직여. 내 맘대로 움직인다고. 한결은 그렇게 물어보면서도 이 모든 일을 당연하게 느끼는 중이었다. 본인의 의지는 아니었지만 같은 상황을 999번 반복했기 때문이다. 999번의 경험을 통해 세상 모든 것에 통달한 것 같은 자만심까지 잃었다. 실제론 5분도 지나지 않았지만 한결에겐 999번 플레이했던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있었다. 몸속에선 미약한 오러와 마력이 느껴졌다. 딱 레벨 1에 걸맞은 힘이었다. 힌트 플레이를 경험하기 전 상태 그대로였다.
호철이 몸을 움직이는 한결을 보고 놀라 어버버하며 뭐라고 말하려는 찰나 방에 구축해 놓은 인공지능 시스템이 뻘겋게 빛나며 재난 상황을 알리기 시작했다. 시작됐어. 뉴스 틀어줘. 힌트 플레이에서 본 것과 똑같이 말했다. 초반은 항상 똑같았기 때문이다. 변수를 줄이기 위해선 똑같이 할 필요가 있어? 인공지능 비서가 전면에 있는 대형 스크린에 뉴스 화면을 띄웠다. TV 화면에는 속보 대시 지구 곳곳에 괴생명체 출현디라는 자막과 검은 마물들이 사람을 공격하는 장면이 어지러운 카메라 워킹과 함께 나오고 있었다. 한결아 저거 뭐냐? 한결과 뉴스를 번갈아 보며 말을 더듬거리는 호철과 다르게 한결의 심장은 빠르게 식어갔다. 하나도 놀랍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든 일이 당연한 수순에 의해 일어나는 것처럼 느껴졌다. 게다가 999번의 플레이 동안 직접 겪은 것처럼 수많은 일을 경험했다. 이 정도 일에 놀라기에 그의 심장은 너무 단단해졌다. 형, 이거 똑같아. 똑같다니 뭐가? 한결이 차분한 눈으로 호철을 바라보았다. 한결의 눈은 26살이라곤 믿기 힘들 정도로 깊었다. 내가 하던 게임, 무너진 엔트로피의 오프닝 부분이랑 똑같아. 믿기 힘든 상황이겠지만 만약 현실이 게임처럼 변한 거라면 이제 곧 정전이 될 거야. 힌트 플레이에서도 한결은 항상 똑같이 말했다. 세상이 게임처럼 변했다고. 한결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핑 소리와 함께 TV와 조명이 꺼졌다. 뭐야. 한결아. 진짜 정전이잖아. 이거 꿈이야? 호철이 자신의 볼을 꼬집었는지 비명을 질렀다. 형, 진정하고. 라이터 있어? 있지. 흡연자인 호철이 주머니를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탁탁, 가스가 떨어졌나? 라이터가 안 켜지는데? 형, 지금 보여? 불똥조차 튀고 있지 않은 거? 진짜네. 이거 왜 이래? 탁탁탁탁. 형, 만약 이 세상이 게임처럼 된 거라면 이제 더 이상 마법의 힘을 동반하지 않은 인위적 연소는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하며 한결이 손바닥 위에 불꽃을 만들었다. 레벨 1 초보자의 마력으로 형성할 수 있는 불꽃의 크기는 라이터 불빛만큼이나 작았지만 앞에 있는 호철의 얼굴을 바라볼 정도의 광량은 만들 수 있었다. 너 뭐야? 그거 어떻게 했어? 일렁이는 불빛의 사색이 호철의 얼굴이 더더욱 불안해 보였다. 형, 일단 나가자. 어두운 곳은 마물이 더 생기기 쉬우니까. 한결이 호철의 마음을 주술사 스킬을 이용해 안정시키며 말했다. 별표 사인. 한결이 이해도 99.9%를 달성하고 캡슐을 열고 나오던 그 시각. 전 세계에서 게임 무너진 엔트로피에 접속 중이던 사람들의 캡슐이 동시에 열렸다. 그리고 누엔의 캐릭터가 있는 모든 사람은 이상한 일을 겪었다. 현실에서 게임과 똑같은 능력을 가지게 것이다. 무엔의 오프닝은 환경 파괴로 인해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시작된다. 빙하가 녹으며 수만 년 전에 북극에 봉인되었던 마녀 릴리스의 머리 세상에 드러나고 인류가 그에 맞서는 스토리였다. 현실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다. 지구에 재앙이 닥치기 시작한 것이다. 머리가 드러난 릴리스는 바로 첫 번째 마물 웨이브를 일으켰다. 한남동의 어느 스크린 골프장. 드래곤 길드 마스터 황제용이 난데없이 쏟아져 나오는 마물을 골프채로 때리며 욕지기를 내뱉었다. 렉스발 시스템 창. 인벤토리. 몸에서 게임 캐릭터가 된 것처럼 오러가 느껴졌다. 하지만 시스템 창은 보이지 않았고 게임 시스템과 관련된 것들은 하나도 가동되지 않고 있었다. 가장 큰 문제는 마물을 상대하기 위해 오러를 일으킬 때마다 마물들이 더욱 많이 모여든다는 것이었다. 전 세계적으로 오러나 마력을 가진 무엔의 플레이어들을 향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든 검은 마물들의 습격이 이어지고 있었다. 게다가 전기, 통신, 교통 등 현대 문명은 말 그대로 마비되었다. 그 상황 속에서 무엔의 세계관을 잘 아는 사람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마법 공학자를 찾아 나서기 시작했다. 렉스 같은 마법 공학자 새끼들을 찾아야 돼. 황제용 역시 멱통이 된 스마트폰을 집어던지며 그런 말을 중얼거렸다. 별표 사인. 호철과 함께 건물 밖으로 나온 한결도 같은 말을 하고 있었다. 마법 공학자부터 확보해야 해. 홍대로 가자. 한결이 800번대 힌트 플레이를 경험했을 즈음부터 혼자서 세워보던 계획을 떠올리며 말했다. 한결은 호철의 등에 엎인 상태였다. 오랜 세월 누워 지낸 몸에는 근육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 걷는 것도 힘들었다. 한결이 호철의 등에서 손을 쥐었다 폈다 반복했다. 확실히 사지가 다시 멀쩡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힌트 플레이에서 계속 본 상황이기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긴 했지만 힌트 플레이는 어디까지나 관전자 입장이었다. 직접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니 기분이 묘했다. 레벨은 다시 올리면 돼. 가장 중요한 건 모든 직업의 베스트 플레이와 앞으로의 미래가 모조리 한결의 머릿속에 있다는 사실이었다. 앞으로 가능성은 무궁무진해. 예상했던 대로 밖은 아수라장이었다. 하늘은 우중충해서 곧 비가 쏟아질 것 같았고 건물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의 비명이 들려왔다. 도로의 차는 모두 멈춰 있었고 그중에 절반은 사고가 낯찌그러지고 파손된 상태였다. 다행인 건 더 이상 마법의 힘이 동반되지 않은 연소는 불가능하기에 불이 나거나 연기가 올라오는 곳은 없다는 점이었다. 어쨌든 자동차라는 이동수단은 이제 고물이 되었고 한결과 호철은 홍대로 가기 위해 걸을 수밖에 없었다. 한결의 집이 있는 신촌에서 홍대는 걸어서도 갈만한 거리였기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일몰까지 2시간 정도 남았겠네. 어두워지기 전에 가야 해. 서두를 필요는 있었다. 지금은 어두운 건물 안에만 마물이 생성되지만 밤이 되면 거리도 안전하지 못하다. 호철은 아까부터 말이 없었다. 집을 떠나면서부터 호철을 안정시키기 위해 걸어둔 한결의 주술사 스킬이 제대로 먹혀 들어간 모양이었다. 호철이 멘탈을 잡지 못하면 곤란했기 어쩔 수 없이 급하게 내린 처방이었다. 형, 괜찮아. 괜찮아. 좀 당황스러워서. 그리고 너랑 있으니까 묘하게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호철이 말을 하다 말고 정면을 노려보았다. 한결이 그 시선을 따라가니 30대 남자가 편의점 입구에서 식칼을 들고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었다. 다 꺼져. 안 꺼져. 야. 남자가 칼을 휘두르자 사방에서 비명이 터져나왔다. 여긴 이제부터 우리 드래곤 길드의 보급 창고니까 그렇게 알고 꺼지라고. 내 말이 우스워. 힌트 플레이에선 항상 저 남자를 무시하고 그냥 지나쳤었지. 하지만 한결은 그럴 생각이 없었다. 여기서 다른 행동을 하는 것부터 계획은 시작이었다. 드래곤 길드에 저런 만행이 쌓여 나중에 큰 스노우볼이 된다. 애초에 철저히 싹을 자른다. 한결이 두 손을 꽉 말아쥐었다. 특히 대형 길드 놈들은 교육이 필요했다. 형, 나 좀 내려줘. 안 그래도 그러려던 참. 호철이 한결을 내려놓더니 식칼을 들고 있는 남자에게 성큼성큼 다가갔다. 190cm가 넘는 키에 근육질의 몸. 그런 호철에게 식칼 든 남자 한 명쯤이야 식은 쭉 먹기 일터. 형, 안 돼. 하지만 한결이 다급하게 호철을 말렸다. 남자가 캐릭터의 힘을 계승하고 오러를 가지게 플레이어라는 걸 잘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호철은 어깨를 앞세우고 남자를 들이받아 버릴 기세로 돌진하고 있었다. 호철이 어깨로 남자를 들이받아 버리려는 바로 그 순간 남자가 시익 웃더니 호철을 향해 오러를 담은 발을 크게 휘둘렀다. 크헉. 옆구리에 오러의 직격탄을 맞은 호철은 3m도 넘는 곳까지 날아가 땅에 처박혔다. 물리 법칙을 벗어나는 듯한 그 기이한 상황에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일순 멎었다. 형. 한결이 호철에게 다가가 상태를 살펴보니 다행히 치명상은 아니었다. 그래도 평소 단련한 몸이 꽤 충격을 흡수해준 듯했다. 쓰러진 호철을 보며 과거 무력하게 계속 죽던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단전 깊은 곳에서부터 분노가 차올랐다. 한결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거들먹거리는 남자를 노려보았다. 너 드래곤 길드라고 했지? 한결의 싸늘한 목소리에 남자가 한결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한결의 얼굴을 확인한 남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공포로 물들었다. 1인 공격대. 남자는 과거 한결과의 전투에 참여했던 인원인지 한결을 보자마자 공포에 질린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그 표정은 곧 여유롭게 변했다. 랩다를 일까지 당했다더니 사실이었나 보네. 그 미약한 오러로 뭘 어쩌시려고? 남자가 비웃음을 한껏 담은 목소리로 말했다. 바로 그때 투둑투둑. 아까부터 우중충하던 하늘에서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했다. 하늘을 올려다보는 한결의 입꼬리가 한껏 올라갔다. 맞아. 지금쯤 항상 비가 내렸지? 남자를 상대할 좋은 방법이 떠올랐다. 번개는 태양보다 4배 이상 뜨겁다는 거 알아? 웃는 표정에 익숙하지 않은 한결의 얼굴이 경련을 일으키며 떨렸다. 일렙이 되더니 미친 건가? 뭔 헛소리야. 남자가 그렇게 말하며 입술을 핥았다. 마치 월척을 낚았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한결이 남자가 들고 있는 식칼을 쳐다보았다. 그 쇳덩이 좋아 보이네. 전기가 아주 잘 통하겠어. 뒷말은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다. 올 클래스 마스터. 마법사 계열 히든 클래스 원소술사.
무엔에서 아직 아무도 원소술사로 전직하지 못했지만 한결의 999번 중엔 당연히 원소술사의 베스트 플레이도 있었다. 원소술사는 환경적 요인에 많은 영향을 받는 직업이어서 기복이 크다는 게 약점이다. 반대로 그 말은 환경만 갖춰진다면 적은 마력을 가지고 엄청난 힘을 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했다. 기회는 한 번. 사아. 소나기가 점점 거세졌다. 비에 젖으니 안 그래도 뼈만 남은 한결의 체형이 더욱 왜소해 보였지만 심상치 않은 분위기 때문인지 사람들은 저도 모르게 기를 텄다. 한결이 눈을 감고 구름 속에 있는 원소들과 마력 감흥을 일으켰다. 안 그래도 미약한 마력이 훅 빠져나가며 현기증이 일었다. 원소술은 이미 있는 힘을 이용하는 마법이다. 그렇기에 이미 환경적으로 갖춰진 상황이라면 적은 마력을 가지고도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한결이 일으킨 마력의 술식이 구름 속에서 번개를 방전시켰다. 선도 낙뢰. 0.02초 만에 떨어진 잠깐의 번쩍임. 나뭇가지처럼 갈라졌던 번개는 낙뢰가 되어 남자가 들고 있는 식칼에 내리꽂혔다. 콰지지지직. 10억 볼트의 전류와 27,000도의 열기가 찰나간 사위를 불살랐다. 갑자기 떨어진 날벼락에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엎드리거나 도망갔다. 레벨 1인 한결이 낙뢰를 일으킬 수 있었던 건 순전히 그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경험 때문이지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었다. 기회는 한 번뿐이었고 이 기이한 현상을 필연적으로 일으킬 능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1레벨의 몸으로 벼락을 내렸다는 건 한결 입장에서도 고무적인 일이었다. 이게 되네? 당연히 가능할 거라 생각했지만 막상 정말 가능하니 신기했다고 해야 할까? 그러니 당연히 다른 사람들 입장에선 한결이 벼락을 내렸다고 생각할 수 없었다. 그저 날벼락이 떨어져 나쁜 놈을 심판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벼락을 맞은 남자가 경련을 일으키며 꿈틀거렸다. 평범한 인간도 벼락을 맞고 반드시 죽는 게 아닌데 오러를 가진 플레이어가 죽을 리 없었다. 여기요. 이 사람 묶는 것 좀 도와주세요. 기절한 녀석을 확인한 한결이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눈치 빠른 한 남자가 편의점에 뛰어들어가 테이프를 가져와서는 남자를 칭칭 묶기 시작했다. 아까 전 엄청난 발차기를 받기에 안심이 되지 않는지 사람들은 2겹 3겹으로 남자를 결박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정되자 사람들은 슬금슬금 눈치를 보더니 한 명을 시작으로 우르르 편의점으로 몰려들어가 이것저것 물건을 담기 시작했다. 세상에 재앙이 도래했고 생필품은 생존에 있어 꼭 필요한 것이었다. 적어도 일반인 입장에선 그랬다. 우리도 챙겨야 되는 거 아냐? 호철이 걷어차인 옆구리를 부여잡고 말했다. 아니 저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 빨리 홍대로 가야 되는데 형이 다쳐서 큰일이네. 한결이 통증에 인상을 찡그리는 호철을 조심스럽게 살폈다. 회복 마법을 쓸 수 있는 마력이 남아있지 않다는 게 안타까웠다. 이 정도 부상은 운동할 때 많이 겪어본 거야? 호철이 쭈그리고 앉아 손바닥을 뒤로 내밀며 허세를 떨었다. 됐어. 나도 이제 체력 좀 키워야지. 형도 빨리 걷진 못할 테니까 이제 굳이 어필 필요 없어. 그런데 갑자기 벼락이라니?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나네? 호철이 옆구리를 내려보며 말했다. 자신이 저 비실 때 보이는 남자의 발차기 한 방에 나가 떨어졌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눈치였다. 아무래도 무엔 유저는 게임 내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저 남자가 쓴 기술도 무엔 기술이었어. 그렇다는 건 한결 너 랭킹 1등이잔 트크크. 호철이 뒷말을 흐렸다. 한결이 레벨 1이 되었다는 사실을 떠올린 것이다. 그나저나 무엔은 인기 게임이었는데 서울 한복판에 게임 유저가 한 명밖에 없다니 좀 이상하지 않아? 사실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한결이 호철에게 최대한 자연스럽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능청스레 말했다. 그러다 자신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한 명의 여성과 눈이 마주쳤다. 밝은 갈색 단발머리가 잘 어울리는 얼굴형의 또렷한 이목구비, 짙은 속눈썹과 대조되는 하얀 피부를 가진 상당한 미녀였다. 사아아 대시. 어느새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빗방울은 그녀에게 닿지 못하고 투명한 막 같은 것에 튕겨 부스러졌다. 노을을 등지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특유의 분위기와 함께 신비한 느낌을 자아내고 있었다. 도예리. 둘은 서로를 알아봤다. 그녀가 바로 한결이 찾아가려 한 마법 공학자였다. 예리가 한결을 향해 천천히 걸어왔다. 예리가 다가올수록 그녀가 가지고 있는 강대한 마력에 한결의 피부가 찌르르 울렸다. 아, 아는 사람이야? 뭐 저렇게 도끼 눈을 뜨고 크크크. 호철도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는지 말을 더듬거렸다. 도예리. 얘가 가까워지자 한결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녀의 이름을 들은 호철이 무언가 생각났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다. 5. 넬비 96. 경험치 52% 도예리. 한결이 띄워놓은 랭킹 화면에서 본 이름이었다. 전체 랭킹 5위. 마법공학자 랭킹 1위. 그날 왜 나오지 않은 거야? 사정이 있었어. 예리의 질문에 한결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럼 그 다음 잠수 탄 이유는? 한결은 예리의 질문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직 예리를 만날 타이밍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대한 표정 관리를 하며 시간을 끌었다. 이렇게 된 거 최대한 이 상황을 이용해야 된다. 그건 쿠아악 대시 나타났다. 어느새 해는 완전히 넘어가고 가로등 불빛 하나 없이 어두운 거리에 릴리스가 소환한 마물들이 스멀스멀 생겨나기 시작했다. 아이러니하지만 한결은 마물의 등장이 구원처럼 느껴졌다. 마물들은 예리가 비를 막기 위해 펼쳐놓은 방어막에 묻어있는 마력의 향기에 이끌려 스멀스멀 한결 일행이 있는 곳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예리가 마물을 공격하기 위해 손을 뻗는 찰나 한결이 예리의 손목을 붙잡았다. 공격 말고 마법 공학 등불을 설치해줘. 마력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마물이 몰려든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한결이 예리의 마법 시전을 막았다. 타악 대시. 예리가 한결의 손을 강하게 뿌리쳤다. 빗방울이 흩날리더니 근력이 부족한 한결은 바닥에 철퍼덕 자빠졌다. 예리는 그런 한결을 향해 손을 뻗다가 흠칫하더니 팔짱을 끼었다. 완전 약골이 됐네. 예리가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다. 응, 그러니까 세이프 존을 만들어야 돼. 너는 약할지 몰라도 난 아닌데? 한결의 대답에 예리가 턱을 치켜들고 말했다. 알잖아. 마력을 사용하면 마물들이 끊임없이 몰려올 거야. 잘 됐네. 이참에 랩업이나 좀 하는 건 어때? 저 사람들은 어쩌려고? 한결이 편의점 근처에서 겁에 질려있는 사람들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랩업에만 X친놈인 줄 알았는데 약해지더니 철들었네. 예리가 눈썹을 실룩거렸다. 결국 그녀는 항복했는지 여기저기 마법공학으로 만든 등불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마력에 이끌린 마물들의 시선이 일제히 예리를 향했지만 불빛이 무서운지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고 주변을 서성였다. 세이프 존으로 괜찮은 위치네. 한결이 편의점을 바라보며 말했다. 사람들도 불빛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는 걸 깨달았는지 다시 웅성웅성 대화하기 시작했다. 그중 아까 눈치 빠르게 테이프를 가져왔던 남자가 한결 일행이 있는 곳으로 다가왔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진짜 이게 다 무슨 일인지 근데 대처하시는 걸 보니 어찌 된 일인지 아시는 것 같은데 남자가 한결과 예리를 번갈아 쳐다보며 말했다. 예리는 남자의 질문에 귀찮다는 듯 편의점으로 들어가더니 내부를 마법공학 등불로 밝히기 시작했다. 아까 번개 그 선생님이 하신 거 맞죠? 남자가 예리를 힐끔 쳐다보더니 다시 한결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말했다. 선생님이라니 상당히 공손한 단어 설정이었다. 눈치가 상당히 빠른 사람이네. 안타까운 일이었다. 이 세상은 이제 플레이어가 아닌 사람은 그 어떤 재능이 있어도 꽃 피우기 힘든 세상이 되었으니까. 뭐가 궁금한지 모르겠지만 그쪽이 뭘 안다고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한결이 사무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이런 사람들 한 명 한 명에게 정을 줘봤자 상처받는 건 자신이 될 거라는 걸 잘 알았기 때문이다. 남자는 뭔가 더 말할 것 같이 우물거렸지만 단호한 한결의 태도에 결국 뒤돌아 떠났다. 한결은 이미 남자를 신경 쓰지 않고 깊은 생각에 빠져 있었다. 벌써 계획이 틀어졌어. 999번의 지구 멸망을 경험했다. 이를테면 오답 노트를 가지고 있는 셈이었다. 그건 직접 해야 했을 시행착오를 999번 건너뛰었다는 뜻이기도 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의 죽음을 목격했다. 도엘이나 호철의 죽음도 예외는 아니었다. 최대한 살리고 싶어. 999번 동안 한결의 결정권은 없었다. 그저 힌트 플레이에 정해진 루트를 따라야 했다. 그럼에도 직접 경험하는 것처럼 생생히 체험했다. 그건 말로 형용하기 힘든 느낌이었다. 이해도 99.9%를 달성하였습니다. 마지막 0.1%는 직접 플레이하시겠습니까? 그 문구와 함께 드디어 뜻대로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절대 헛되게 쓰지 않아. 한결은 자신의 몸속에 있는 오러와 마력을 점검했다. 마력은 아까 원소수를 쓸 때 모두 소비했고 미약한 오러만 남아있는 상태였다. 우선 강해진다. 원래 이곳에서 사냥할 생각은 아니었지만 사람들을 버리고 도망가자 해도 예리와 호철이 따라오지 않을 게 분명했다. 이렇게 된 이상 이 상황을 최대한 이용하는 게 답이었다. 바닥에 떨어진 식칼을 주었다.
근육이 없는 몸은 식칼도 무겁게 느꼈지만 식칼에 오러를 담자 깃털을 든 것처럼 가벼워졌다. 오러가 담긴 식칼을 뒤를 보고 있는 마무를 향해 던졌다. 후방을 공격할 때 반드시 치명타를 가하는 닌자 클라스의 표창술이었다. 푹 레벨이 올랐습니다. 시스템 메시지와 함께 몸에 새롭게 오러와 마력이 차오르는 게 느껴졌다. 멈추지 않는 의지. 그건 아마 시스템의 의지일 터였다. 한결은 그렇게 추측하고 있었다. 그게 한결에게 깃들었고 이제 시스템의 가호는 한결과만 함께한다. 그게 독이든 성배인지 아닌진 두고 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 상태 창. 한결의 부름에 시스템이 응답했다. 강한결 LB. 직업 초보자. 특성 울 클래스 마스터 대시 모든 직업의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성 이해도 99.9% 대시 모든 기술의 숙련도가 빠르게 상승합니다. 상태창은 과거 99레벨이었을 때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단출했지만 두 개의 특성은 그 모든 걸 상회할 능력이었다. 올 클래스 마스터 그리고 기해도 99.9%. 올 클래스 마스터는 999번째 힌트 플레이를 할 때 마지막 직업인 마왕으로 전직하면서 얻은 특성이었다. 두 번째 특성은 한결도 처음 보는 것이었다. 이해도 99.9%를 달성하며 생긴 특성인 것 같은데 특성이 두 개일 수 있는 거였어? 정말 예상외의 수학이었다. 앞으로 가지게 될 단점을 정면으로 극복할 수 있는 특성이었다. 그럼 숙련도를 좀 올려볼까? 전방으로 뻗은 한결에 손에 예리가 만든 등불의 빛이 몰려들었다. 원소수를 이용해 빛을 모으고 초급 백마법을 이용해 빛을 마력탄의 형태로 치환시켰다. 오러를 이용해 던진다. 앙상하던 한결의 팔에 일시적으로 근육이 돋아나기 시작했다. 어둠 마물의 약점은 빛. 우글거리며 몰려있던 10여 마리의 마물이 순식간에 산화했다. 레벨이 올랐습니다. 레벨이 올랐습니다. 레벨이 올랐습니다. 레벨이 올랐습니다. 짭짤한데. 역시 랩업에 미친 엑스길. 마력탄의 불빛을 본 예리가 편의점에서 나와 한결에게 성큼성큼 다가왔다. 그런데 마법사로 전직한 거야? 여기서 어떻게? 예리가 미간을 찌푸렸다. 그녀의 상식으론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었다. 원래 마법사인데. 한결이 어깨를 으쓱이며 능청스럽게 받아치자 예리가 실눈을 뜨고 한결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랩업으로 오러 수치가 높아진 한결의 몸에 조금씩 근육이 붙고 있었다. 마법사에겐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이었다. 예리가 의심 가득한 표정으로 공중에 원을 그렸다. 마력스로 그려진 둥근 원은 아공간 입구를 형성했고 예리는 그곳에서 돋보기처럼 생긴 측정기를 꺼냈다. 오러 유저가 아닌 마력 유저가 기감을 탐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아티팩트였다. 강한결, 너한테선 오러랑 마력이 둘 다 느껴지는데? 측정기를 들여다보던 예리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뭐야, 게임 내에서 사용하던 아공간을 소환할 수 있는 거야? 역시 마법공학이 사기네. 한결이 측정기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을 돌렸다. 한결은 최대한 볼 클래스 마스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들키지 않을 생각이었다. 솔로 플레이어로 이름을 날릴 때 대형 길드의 질투와 견제 때문에 모든 게 어그러졌던 경험 때문이다. 그걸 또 반복하고 싶지 않기에 최대한 숨기고 드러내지 않으려 하는 것이다. 개소리 말고 묻는 말에 대답해. 어떻게 전직하지 않고 마법을 쓴 거야? 전직했는데? 오러랑 마력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무슨 소리야? 한결의 대답에 예리가 측정기를 흔들며 말했다. 사실 히든 클래스 마검사로 전직했거든. 마검사. 그런 직업이 있어? 응. 마검사로 전직하면 오러랑 마력 둘 다 쓸 수 있어. 무엔의 플레이어는 한차 전직에서 오러를 사용할지 마력을 사용할지 선택하게 된다. 이때 오러를 사용하는 직업으로 전직하면 마력이 사라지게 되고 마력을 사용하는 직업으로 전직하면 오러가 사라지게 된다. 오러와 마력을 둘 다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전직하지 않는 것이다. 한결은 이를 위해 계속해서 초보자로 남을 생각이었다. 다만 그럴 경우 전직 없이 스킬을 쓴다는 게 설명되지 않았다. 그래서 생각한 아이디어가 마검사다. 무에는 아직도 공개되지 않은 히든 클래스가 무수히 많다. 그중 오러와 마력을 모두 사용하는 마검사가 있다고 해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마검사라는 그럴듯한 명칭에 예리 역시 납득하는 눈치였다. 좋겠네. 히든 클래스라니. 예리가 관자놀이를 실룩였다. 질투가 날 만도했다. 오러와 마력을 둘 다 가진다는 건 엄청난 혜택이었다. 한결은 재빨리 말을 이었다. 글쎄,
마무리 날뛰고 인류의 모든 기술이 사라진 세상에서 세이프 존을 가장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고 온갖 기술을 대체할 수 있는 마법 공학자보다 더 좋을 것 같지는 않은데? 한결의 칭찬이 마음에 들었는지 머리를 매만지던 예리의 표정이 밝아졌다. 하지만 이내 시무룩하게 말을 이었다. 그래봤자 마법공학자는 비전2 클래스인걸. 사실 비전2 클래스인 마법공학자는 무엔에서 그리 인기 있는 직업은 아니었다. 랭킹 100위 안에 드는 마법공학자는 예리가 유일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제 변해버린 세상에서 마법공학자의 가치는 수직으로 오를 일만 남아있었다. 인류가 잃어버린 문명 기술을 재현해낼 수 있는 것은 마법공학자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결에겐 반드시 예리가 필요했다. 그럼 내가 전투 클래스니까 그 나랑 파티를 맺으면 되잖아. 한결이 예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예리를 동료로 확보하는 건 정말 중요했기에 심장이 두방망이질 쳤지만 겉으론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며 예리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뭐? 예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한결을 쳐다봤다. 여태까지 그 누구의 파티 제안도 단박에 거절하던 한결임을 알기에 놀란 것이다. 한결이 발끝으로 땅을 긁었다. 솔로 플레이의 원칙을 깬다고 생각하니 괜히 민망했다. 잠시 정적이 흐른 후 예리가 실소를 터뜨렸다. 푸하하하. 싫은데 내가 너 같은 쪼렙이랑 왜 파티를... 예리가 턱을 한껏 치켜들고 한결을 내려다보듯 하며 말했다. 이건 전혀 예상 못한 건데? 과거 무엔을 할 때 예리는 적극적으로 한결에게 파티를 요청했었다. 그래서 당연히 먼저 파티를 맺자고 하면 흔쾌히 받아줄 줄 알았건만. 생각해보니 그때 나는 랭킹 1위였구나. 한결이 자신의 얇은 손목을 내려다보았다. 게임에서 레벨은 곧 권력이고 힘이고 인기다. 그리고 지금 한결은 그 모든 걸 잃었다. 예리에게 파티를 거절당하는 건 당연했다. 아, 그렇지. 쪼렙이 나랑 파티하면 손해 아니야? 내가 경험치 다 뺏어 먹을 것 같은데? 예리가 웃음기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다. 천하의 강한 결이 어벙한 표정을 지을 때도 있네. 아주 피도 눈물도 없던 사람이. 시종일관 싸늘했던 예리가 한껏 상기된 얼굴로 즐거워하고 있었다. 빨리 사냥 안 해? 레벨 좀 올리면 파티를 받아줄지 말지 생각 좀 해볼게. 환한 표정의 예리가 그렇게 말하며 아공간에서 검 한 자루를 꺼내 한결에게 내밀었다. 무엔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롱소드의 형태의 검이었다. 처음 마법공학자로 전직하고 만든 검이라 기념으로 가지고 있던 건데 내가 주인일 줄은 몰랐네. 당분간 쓰기엔 좋을 거야. 검을 받아든 한결은 그녀가 한 말의 의미를 단박에 알 수 있었다. 초보자의 롱소드, 공격력 11, 오러 17, 마력 20, 특성, 경량화, 내구도, 무한, 착용 가능 직업, 볼, 장비 사용 제한이 걸려있는 초보자도 사용할 수 있는 검이었다. 게다가 근력이 부족한 한결이 휘두르기 좋게 경량화 특성이 달려 있었다. 검은 마치 정말 한결을 위해 만들어지기라도 한 것처럼 특이하게도 마력과 오러가 둘 다 옵션으로 붙어 있었다. 원래 검은 마력 없이 공격력이나 오러가 높은 게 상품이지만 한결에겐 둘 다 있는 게 더 좋았다. 게다가 내구도 무한. 예리는 한결이 나중에 마검사 클래스 특화 무기를 만들었을 거라 생각하고 있겠지만 초보자인 한결에겐 사실 이런 무기가 필요했다. 고마워. 진짜 나한테 딱이네. 한결이 롱소드를 이리저리 훑어보며 말했다. 그리고 이거. 예리가 아공간에서 가면을 하나 꺼냈다. 혼돈의 가면 대시 착용자를 알아보지 못하게 만든다. 단, 가면을 착용하는 장면을 본 존재에겐 효과가 없다. 넌 유명인이잖아. 그 얼굴 그대로 다니면 곤란하지 않겠어? 맞는 말이었다. 무에는 외모 커스터마이징이 없었고 캐릭터는 생체 인식으로 생성된다. 당연히 한결 역시 게임 내 얼굴과 실제 얼굴이 똑같았다. 대형 길드들이 앙심을 품고 있는 이상 원래 얼굴 그대로 다녀서 좋을 건 하나도 없었다. 이거 레전드 아이템 아니야? 이런 걸 줘도 돼? 주다니 빌려주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대여료 팍팍 청구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한결이 고개를 끄덕이고 가면을 썼다. 혼돈의 가면을 쓰면 외모는 그대로지만 타인이 안면 인식하는 걸 방해한다. 다만 가면을 쓰는 장면을 본 사람들에겐 효과가 없기에 예리는 한결을 그대로 알아볼 수 있었다. 한결이 검을 손에 익히기 위해 허공에 몇 번 휘둘렀다. 이제 랩업 좀 해볼까? 올 클래스 마스터 특성을 가지고 있긴 했지만 가장 익숙한 건 역시 검술이었다. 한결이 마무리 있는 곳으로 뛰어나갔다. 세이프 존을 벗어났지만 레벨이 5가 되었고 뒤에 예리가 있으니 위험한 일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러를 끌어올리자
몸의 근육이 펌핑되며 상의가 터질 듯 늘어났다. 다음으로 원소수를 이용해 등불빛에 의식을 집중했다. 가로등 불빛 하나 없는 어두운 거리, 점이 되어 검으로 딸려오는 빗무리의 빗방울도 공명하듯 반짝였다. 은하수의 향연 같기도 했고 반딧불의 행진 같기도 한 그 아름다운 모습에 사람들이 감탄사를 뱉었다. 등불이 모여 백색으로 하얗게 빛나는 검을 본 마물들은 두려움에 떨었다. 빛을 머금은 검날의 하급 어둠 마물이 원샷 원킬로 쓰러져 갔다. 마력과 오러 때문에 마물들이 알아서 몰려오니 편하네. 웨이브가 반복되면 지성을 가진 마물이 나타날 것이다. 아직 마물이 저랩단일 때 최대한 사냥을 해둘 필요가 있었다. 레벨이 올랐습니다. 오러와 마력이 다시 차오르는 충만한 기운이 느껴졌다. 하급 마물이지만 밤새 사냥하면 10번지 레벨은 너끈하겠어. 예리는 그런 한결을 흥미롭게 쳐다봤다. 오러와 마력을 다 사용하는 플레이어는 처음 보기에 신기한 것이다. 한결이 마물을 도륙하는 모습에 사람들도 너나 할 것 없이 나와서 구경하기 시작했다. 다행히 사람들은 여러 사건을 겪으며 상황에 적응하고 받아들이려는 모습이었다. 멋있다. 청년. 감사합니다. 든든하다. 고맙다 등의 말이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사람들은 한결이 자신들을 위해 안전지대를 만들고 마물을 사냥해준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3시간 정도 사냥하고 레벨 8이 되었을 때 마물을 가르며 한 무리의 사람들이 한결에게 다가왔다. 피 냄새. 다가오는 사람들에게서 진한 피 냄새가 났다. 한결이 인상을 찡그렸다. 그중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한결을 위아래로 훑었다. 쥐같이 작은 눈에 얍삽하게 기른 코털 때문인지 뱀이 기어가는 듯한 불쾌한 기분이 들었다. 남자가 예리가 만든 마법공학 등불을 쳐다보며 물었다. 초보자, 여기 마법공학자가 있는 것 같은데 어딨지? 안내해. 꺼져. 한결이 미간을 찡그리며 말했다. 뒤에 부하들이 발끈해서 뭐라 하려는 걸 남자가 손짓으로 말렸다. 예리의 강대한 마력을 느꼈는지 조심하는 눈치였다. 나는 드래곤 길드의 백인 대장이다. 너도 무엔 유저라면 우리 길드를 알고 있겠지? 남자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코털을 꿈틀거리며 말했다. 아, 드래곤 길드만 보면 하늘이 벼락이 떨어뜨린다는 소문은 들어본 것 같아. 한결이 턱짓으로 테이프에 칭칭 감겨있는 남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내 머리칼은 벼락 때문에 위로 솟아 꼬불거리고 있었고 얼굴에도 그을음이 가득했다. 대장님 저 사람, 아까 낮에 보급 임무를 받았던 7조장입니다. 백인 대장의 부하 중 한 명이 테이프에 감긴 남자를 가리키며 외쳤다. 너희도 조심해. 언제 벼락이 떨어질지 모르니까. 한결이 하얀 치아를 드러내며 이죽거렸다. 우르르 쾅쾅. 한결의 말이 끝나자마자 하늘에서 천둥이 쳤다. 한결이 원소수를 이용해 천둥 소리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그 소리에 대장의 부하 중 일부가 머리를 감싸주며 바닥에 엎드렸다. 바로 그때 푸식 대시. 부하의 목이 순식간에 두 동강이 나더니 땅을 나뒹굴었다. 백인 대장이 피가 묻은 검을 빗물에 털었다. 겁쟁이는 필요 없다. 백인 대장의 얼굴에 빗물 섞인 피가 묽게 흘러내렸다. 저놈 크크크. 한결의 눈빛이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꺄악. 갑자기 일어난 살인의 편의점 쪽 사람들의 비명을 질렀고 예리는 마력을 일으키며 이쪽으로 달려왔다. 호. 마법공학자 랭킹 1위 도엘이 뜻밖의 수학이네. 백인 대장이 온몸에서 강대한 오러를 일으키며 검을 뽑아 들었다. 레벨 적어도 70대. 한결이 대장의 기를 느끼며 어금니를 깨물었다. 예리가 레벨이 20은 더 높겠지만 전투 클래스와 비전투 클래스의 격차 때문에 승리를 장담하기 힘들었다. 마법공학으로 요새를 구축한 상태에서 싸운다면 예리의 필승이겠지만 지금은 아무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7번째 광선의 초한. 백인 대장이 치켜든 검으로 낙뢰가 떨어졌다. 그의 검에 담긴 오러와 벼락의 힘이 충돌하며 강력한 기파가 발생했다. 아까 낙뢰를 맞은 녀석과는 다르게 백인 대장은 낙뢰를 검으로 쳐낸 것이다. 주변 물이 증발할 정도의 기퍼에 사람들이 뒤로 넘어졌다. 백인 대장이라 다르긴 하네. 레벨이 올랐습니다. 낙뢰와 오러의 충돌로 발생한 기파로 인해 근처에 있는 마물이 전멸하면서 한결에게도 경험치가 분배되었는지 레벨이 올랐다. 이 번개 내 놈이 일으킨 건가 보네. 한결의 레벨이 올라 오러와 마력이 차오르는 걸 느꼈는지 백인 대장이 한결을 향해 말했다. 오러 유저는 기감을 통해 상대의 오러나 마력을 감지할 수 있기에 한눈에 알아본 것이다. 한결이 입을 열려는 찰나 예리가 쏜 마력포가 대장에게 날아갔다. 백인 대장은 예사롭지 않은 실력으로 또다시 검을 휘둘러 마력포를 쳐냈다.
저 정도 실력자를 힌트 플레이 속에서 한 번도 만나지 못했다는 게 이상할 정도였다. 그렇다면 혼돈화를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아까 부하를 단칼에 베어버릴 때부터 의심이 갔었는데 실력을 보니 점점 확신이 생겼다. 백인대장이 한결을 향해 검을 휘두르려다 또다시 떨어지는 벼락을 쳐내며 한 걸음 물러났다. 이어서 예리가 백인대장을 향해 마력포를 날렸지만 역시 아무런 유효타도 먹이지 못했다. 비전투 마력 유저인 예리가 오러 유저를 상대로 거리를 좁혀봤자 좋을 게 없기에 그녀는 지원 사격을 하며 편의점 앞에 요새를 구축하고 있었다. 혼돈이 깃들면 최소 2배 이상 강해진다는 걸 생각하면 게임상에선 레벨 40을 넘기 힘든 녀석일 테다. 그걸 생각하니 충분히 시간을 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생각을 증명이라도 하듯 백인대장은 계속해서 떨어지는 벼락 때문에 도저히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있었다. 반응 속도는 빠르지만 전투 센스가 부족해. 백인대장의 부하들은 이미 전투의 여파로 도망가거나 기절한 상태였다. 레벨이 올랐습니다. 백인대장이 쳐낸 벼락의 반사 이익으로 또다시 한결의 레벨이 오르며 마력이 최대치로 차올랐다. 이 X기 이거 귀찮은 놈이네. 백인대장이 예리가 아공간에서 꺼낸 아이템으로 요새를 구축하는 걸 힐끔 보며 말했다.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시간이 끌리니 초조해진 것이다. 너 게임 때보다 더 강해졌지? 한결이 또다시 벼락을 준비하며 물었다. 세부 계획을 세우기 전 혼돈화 여부를 확실히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혼돈화가 맞다면 그 할배들 중 한 명이 오겠지. 그때까지만 버티면 된다. 그게 아니더라도 예리의 요새가 완성되면 최소한 무승부, 상대가 무리하면 승리하는 것도 가능했다. 흐흐흐 너도 그런가 보네. 초보자의 미약한 힘을 가지고 있는 한결이 벼락을 난사하는 걸 보고 자신처럼 힘이 강해졌다고 착각한 모양이었다. 백인대장의 눈이 불안하게 흔들렸다. 정신도 미쳐가고 있는 걸 보니 확실하네. 한결이 싸늘한 눈으로 백인대장을 노려봤다. 혼돈은 그에 걸맞은 악인에게 깃든다는 걸 잘 알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혼돈이 깃들면 정신이 점점 더 포악해진다. 또다시 벼락을 내리려 하는데 떨어지던 빗방울이 멈추더니 한순간에 증발했다. 습하던 공기가 건조한 사막처럼 순식간에 푸석푸석해졌다. 그리고 밤하늘에 난데없이 무지개가 피어올랐다. 왔네. 한결이 팔짱을 끼며 말했다. 무지개 하단의 보랏빛이 광선이 되어 백인대장에게 쏘아졌다. 광선을 맞은 백인대장이 고통스러워하는 표정으로 땅에 검을 꽂아 넣고 무릎 꿇었다. 중생이로다. 중생이로다. 갈색 머리에 갈색 수염, 보랏빛 눈동자를 가진 중년 미남자가 원래부터 거기 있었다는 듯 자연스럽게 백인대장 옆에 서서 말했다. 그 고고한 목소리가 공간을 울리자 주변에 있는 모든 마물이 소리 없이 소멸했다. 과보로라. 과보로라. 이 악업을 어찌 씻을꼬. 보랏빛에 둘러싸인 백인대장이 고통스럽다는 듯 온몸을 긁어대기 시작했다. 드러난 살에서 피가 터지고 손가락에선 뼈마디가 드러났다. 업보로다 업보로다. 심상치 않은 기류에 예리가 요새 구축을 멈추고 한결이 있는 곳으로 다가왔다.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예리가 한결의 팔꿈치 부분의 옷을 당기며 물었다. 한결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지금 입을 열면 멈추지 않는 의지가 깃든 걸 들킬 수 있기 때문이었다. 감출 능력이 생길 때까진 말을 아껴야 했다. 호우, 가피를 입은 아이들이 둘이나 있구나. 중년인이 한결과 예리가 있는 방향을 쳐다보며 육성으로 말했다. 뭐라는 거야 이 맑은 광인 같은 아저씨가. 예리가 마력총을 겨누며 말했다. 그래 여자야. 너는 나의 맑음을 알아보는구나. 나는 7번째 광선의 초한이다. 세상의 정화를 위해 나와 계약하거라. 뭐? 예리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한결과 7광선의 초한을 쳐다봤다. 그녀가 아는 무엔 세계관에 저런 존재는 없었기 때문에 당황한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무엔 유저들은 한결의 기준에서 이 세상에 대한 이해도가 1%도 채 안 된다. 무엔은 최종 버전 패치까지 10%도 진행되지 않은 상태였던 데다 이 세상에는 무엔뿐 아니라 추가로 다른 차원 3곳의 강대한 힘이 관여 중이었기 때문이다. 초한은 그 추가 차원 중 한 축을 주관하는 존재다. 지금은 세상과 완벽히 동기화가 되지 않아 본신의 힘의 10%도 발휘하지 못하겠지만 그것만 가지고도 여기 있는 모든 존재를 죽이는데 채 1초가 필요하지 않을 절대 강자였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렀다. 예리가 이곳에서 초한과 계약하면 그녀와 동료가 되려던 계획은 모두 수포가 된다. 그렇다고 무작정 막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계약이요.
칠초한이 내뿜는 신비한 기운에 압도되었는지 예리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그래, 여자야. 나와 계약한다면 세상의 모든 악인과 마인을 처단할 힘을 나눠주겠다. 칠초한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세상이 보랏빛으로 변했다. 백인대장과 그 부하들은 물론 테이프에 묶인 남자 그리고 편의점 앞에 모여있는 사람 중 몇 명이 보라색 연기로 화해 증발했다. 그들이 증발한 자리에는 영롱한 보랏빛을 반짝이는 구슬이 떨어졌다. 나는 모든 마력을 지배하는 칠광선의 초한이다. 칠초한이 그렇게 말하며 예리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여자는 무릎을 꿇고 나와 계약하라. 한결이 아랫입술을 깨물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수준에서 초한을 상대할 방법 따위 존재하지 않았다. 게다가 멈추지 않는 의지가 깃들어 있는 걸 들키면 초한은 한결을 제거하는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았다. 알아보든 말든 도박해야 하나? 잠깐만. 알아본다. 한결이 손을 들어 얼굴을 만졌다. 손가락 끝으로 혼돈에 가면 특유의 이질적인 느낌이 느껴졌다. 혼돈에 가면 대시 착용자를 알아보지 못하게 만든다. 단, 가면을 착용하는 장면을 본 존재에겐 효과가 없다. 분명 존재라는 표현을 썼다. 혼돈의 가면이 가진 능력이 초한에게 통한다면 확실진 않지만 충분히 도박을 해볼 만한 상황이란 생각이 들었다. 예리를 계약자로 만드는 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상황 중 하나였다. 혼돈의 가면이라는 보험이 있으니 나서볼 만했다. 거부할 수 있는 겁니까? 한결이 한 발 앞으로 예리의 앞을 막아서며 말했다. 예리는 멍한 눈으로 거의 무릎을 꿇기 직전이었다. 앞으로 나서다니 강한 의지와 용기를 지닌 남자로구나. 칠초한이 그지라는 단어를 뱉을 땐 심장이 덜컥 내려앉을 뻔했지만 가까스로 표정 관리에 성공할 수 있었다. 하나, 아무리 가피를 입었다 한들 감히 내 앞에서 이리 무례할 수 있단 말인가. 보랏빛이 한층 더 강해지며 주변에 있는 가벼운 물체들이 공중으로 떠올랐다. 반면 한결의 몸엔 수직 방향의 힘이 작용하며 한결을 내리눌렀다. 털썩. 칠초한 앞에서 마력은 무의미했으므로 오려를 일으켜 버텨봤지만 한결은 얼마 버티지 못하고 결국 강제로 무릎을 꿇었다. 못 알아본다. 칠초한의 반응을 봤을 때 멈추지 않는 의지가 깃들었다는 걸 모르는 게 분명했다. 한결이 속으로 가슴을 쓸어내렸다. 들키지 않은 이상 이제 주도권은 한결에게 있었다. 그래, 거부할 수 있냐고 물었더냐? 한결이 무릎 꿇자 칠초한이 다시 인자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악인을 처단하겠다면서 악인처럼 굴고 계시니 불어본 것입니다. 한결이 짓눌리는 압력 속에서 어금니를 악물며 말했다. 이제 몸은 완전히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처박히기 직전이었다. 호, 내가 악인처럼 굴었단 말인가? 칠초한이 착 가라앉은 눈으로 물었다. 계약의 주요 사실을 말하지 않고 강제로 계약하려 드는 건 악인만이 할 법한 사기 행각이며 또 이렇게 강제로 무릎 꿇리는 것 역시 악인이나 할 법한 폭력 행위가 아닙니까? 한결이 어지러운 정신을 바로잡으며 최대한 당당한 어조로 또박또박 말했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몸을 짓누르는 힘이 사라졌다. 남자야, 내 말이 일리가 있구나. 칠초한이 잠시 뜸을 들이더니 예리를 향해 말을 이었다. 여자는 듣거라. 나와 계약하면 악인과 마인을 처단할 수 있는 강대한 힘을 얻을 수 있으나 세상의 선을 실현하기 위해 나에게 절대 복종해야 하느니라. 물론 부당한 요구는 없을 것이니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느니라. 부당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칠초한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한결이 치고 들어갔다. 초한은 절대 거짓을 말하지 않기에 그걸 이용할 생각이었다. 당연히 선이 기준이다. 칠초한의 답변을 들으며 한결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무엇이 선인지 누가 정합니까? 당연히 그건 초한인 내가 정하느니라. 그렇다면 저 여자가 부당하다 생각해도 초한께서 선이라 생각하면 명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한결이 예리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물었다. 예리는 어느새 정신을 차렸는지 다시 총명한 눈빛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렇다. 한결이 칠초한과 예리 사이에서 한 발 물러섰다. 더 이상 자극해서 좋을 게 없기도 했거니와 또 이 정도면 예리가 충분히 거절할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리의 입에선 뜻밖의 말이 나왔다. 힘은 더 얼마나 강해질 수 있죠? 예리가 칠초한에게 한 발 다가가며 물었다. 여자야, 사연을 담고 있는 눈이로구나. 원하는 바를 말해보거라. 예리는 그 후로 한동안 말이 없었다. 몇 분 남짓한 시간이 한결에게 엇것같이 느껴졌다. 칠초한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를 얼굴로 그저 담담히 기다릴 뿐이었다. 예리한테 힘이 필요한 무슨 사연이라도 있는 건가? 복수, 권력욕, 아니면 그저 강함에 대한 열망, 이루고 싶은 소망.
여러 가지 생각이 한결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헤집었다. 복수든 욕구든 초안이 주는 힘으론 실현할 수 없다. 그 사실을 예리에게 전달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다시 한번 나서려 할 때 예리의 입술이 움직였다. 아무래도 안 되겠네요. 이미 파티가 있어서요. 예리가 그렇게 말하며 한결을 쳐다봤다. 그녀의 얼굴엔 시름을 걷어낸 듯한 환한 미소가 띄어져 있었다. 한결도 잘했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7초안을 최대한 자극 없이 돌려보내기만 하면 끝이었다. 한결의 시선이 초안에 의해 증발한 인간들이 있던 곳에 떨어진 보랏빛 구슬을 훑었다. 저것들까지 손에 넣을 수 있으면 완전 금상첨화고. 그때 또 한 번 전혀 예상치 못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제가 계약할 순 없을까요? 옆구리를 부여잡고 있는 호철이었다. 아니, 저 형은 회복하라고 재원하는데 왜 깨서 나와 있는 거야?